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인사주명리의 우인 김재영입니다. 오늘부터 저는 한 30강에 걸쳐서 여러분들에게 사주 기초 이론에 대한 강의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시간은 1회당 한 15분에서 20분 정도로 해서요. 사주의 사자도 모르시는 분들이 쉽게 배울 수 있게끔 아주 쉬운 용어를 써서 여러분들에게 사주를 설명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한 30강에 걸친 공부를 다 하시면은 나중에 그 사주를 푸는데 전혀 지장이 없을 정도로 한번 강의를 해볼까 합니다. 그래서 이 기초 강의를 다 마치고 나면은 바로 실전 사주로 들어가서 여러분들이 의뢰한 사주라든지 제가 또 풀을 사주를 가지고 실전 사주 공부를 하고자 합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서 그러면 사주란 무엇인가? 사주가 무엇인지 알아야 어떻게 공부할 것이며 그걸 왜 공부를 해야 되는지를 아셔야 어떤 공부의 목적이 뚜렷하면 공부의 어떤 학습 효과도 뛰어날 거라고 생각하기에 이런 제목을 뽑아봤습니다. 여러분 사주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사주는 점이다. 아니면 뭐 주역이다. 뭐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사주는 점도 아니고요. 주역은 점이죠. 주역은 이제 괴를 뽑아서 하는 거기 때문에 주역은 점인데 사주는 생년월 일실 가지고 여러분들 어떤 기륭 화복이나 부기 빈천을 따지는 그런 학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사주 명리학을 한마디로 QR코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요새 코로나 때문에 QR코드에 대해서 많이 들어보셨고 많이 사용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실내나 어떤 그 식당에 들어갈 때 QR코드를 갖다 대죠. 리더기에다 대면은 여러분들의 어떤 백신 접종 상황이나 그다음에 여러분 정보가 거기에 입력되기 때문에 여러분의 모든 것을 알 수 있듯이 사주팔자 8자만 가지고도 여러분에 관한 모든 정보를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무서운 학문이죠. 그 사람에 대해서 만나본 적도 없고 말을 한번 해본 적도 없는데 그 사람의 생년월일만 알면은 그 사람의 정보를 다 알 수 있다는 것이요. 그렇습니다. 사주팔자 이 8글자만 알면은 그 사람이 어떤 부모를 만났으며 배우자는 어떻고 자식은 어떻고 앞으로 그 사람의 일생을 어떻게 살아갈 것이다 라고 우리가 충분히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모든 걸 100% 정확하게 알 수는 없겠지만 큰 틀에서 대부분 맞습니다. 한 90%의 확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혹자는 또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어떤 사람 봤는데 어떤 땐 맞고 어떤 땐 틀린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 계십니다. 저도 옛날에 이 공부를 하기 전에 몇 군데 가서 봤는데 틀릴 때도 있고 맞을 때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그게 맞습니다. 근데 그거는 사주 명리학이 잘못된 게 아니라 사주팔자 이 체계가 잘못된 게 아니라 그 감명하시는 선생님이 제대로 감명을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확히만 사주팔자를 감명하면은 정확히 맞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저와 함께 앞으로 한 30강에 걸쳐서 기초이론을 충실히 공부하시면은 여러분 사주도 아니면 가족 사주도 또 주변의 사주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이 사주 공부하는 데는 특별한 비법이 없습니다. 원칙대로 학문이라는 게 논리가 맞지 않으면 학문이 되지 않지 않습니까? 어떤 비법이나 어떤 술수나 어떤 무슨 뭐 특별한 처방 가지고 뭐 이걸 볼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중국에서부터 몇천 년 전에 발생해서 많은 학자들이 연구하고 또 개발해가지고 지금까지 이르는 이 학문이 어떤 뭐 비법이나 그런 게 아니라 논리라는 거죠. 논리. 정확한 각 글자가 내포한 그 내용을 정확히 추론해가지고 공부하는 겁니다. 혹자는 또 이 공부를 하고 싶은데 한문 때문에 한자 실력이 없어서 공부를 못하겠다고 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그러나 이 사주팔자 공부하는데 그 한자라는 게 22자면 됩니다. 천간에 10자,
지지의 12자. 천간은 10천간이고 지지는 12지지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22자의 한문만 알면 여러분들이 충분히 공부하는데 지장 없습니다. 그래서 한문보다는 오히려 이러한 것들을 논리적으로 추론하고 논리적으로 생각하는 그 논리적 사고가 오히려 더 필요한 학문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오히려 수학적 머리와 논리적 사고를 가지신 분이 더 공부를 쉽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자 때문에 한문을 몰라서 그 사주명리학을 공부를 못한다는 편견은 버리시고요. 22자, 더 늘려봤자 한 30자 정도만 아셔도 충분하니까 한자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이제 사주명리학에 대한 오해가 그 종교적인 부분입니다. 난 기독교를 믿고 있어서 나는 불교고 나는 다른 종교 그러는데 이건 종교하고도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오히려 목사님이나 신부님들이 이런 그 신도들의 어떤 고민 상담이 왔을 때 그 사람이 어떤 명을 보고 당신 지금 힘들지만 앞으로 운이 펼쳐지니까 나아질 거다.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하면 더 나아질 거다. 이렇게 그 카운셀링 하는 게 더 낫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잘 나가더라도 지금 잘 나가지만 머지않아 운이 좀 기우니까 좀 근신하면서 좀 줄여라 이렇게 또 충고도 하실 수 있고요. 종교라는 거는 그 신이 인간한테 부여한 어떤 명에 따라서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그 생활 형태라고 할 수 있죠. 그러나 이제 사주명리학은 신이 인간한테 뭔가 부여했는데 그 운명이라는 걸 부여했는데 그게 뭔가 영악한 인간들이 그거를 컨닝했다고 말할 수 있죠. 그래서 인간이 나한테 어떻게 살으려고 분명히 어떤 메시지를 줬을 텐데 그런 거를 연구하다 보니까 생년월일 가지고 이렇게 태어나고 이런 운을 가진 사람은 이렇게 살더라. 그런 거를 이제 찾아낸 거죠. 근데 우리가 역으로 얘기해서 그 힘든 사람한테 이걸 배워서 당신은 운이 앞으로 좋아질 거니까 희망을 잃지 말고 좀 살아라고 충고하는 게 신의 뜻에 어긋날까요? 결국 그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좋은 뜻으로 쓰잖아요. 기도만 열심히 하는 거, 또 연불만 열심히 하는 거, 그거보다는 어떤 실질적인 어떤 그 운의 방향이라든지 그 사람한테 충고를 해주고 그리고 또 기도 열심히 하고 또 연불 열심히 외우고 하는 건 좋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이 사주명리학은 종교랑 아무런 상관이 없는 학문이다. 순수한 학문으로 보셔야 됩니다. 가끔 이제 사주 보러 가면 뒤에 부처님 모셔놓고 울긋불긋하게 하는 게 있는데 그건 그 사람의 어떤 취향일 뿐이지 이 학문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그래서 원래 무당들이 명리학을 하면 안 되죠. 그분들은 자기가 모시는 신의 어떤 계시를 받아가지고 동자신이니 그런 식으로 받아가지고 하는 분들이 사주팔자로 보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뒤에다가 무슨 울긋불긋하게 해놓고 또 앞에서는 이제 사주팔자로 푼다 이렇게 하는데 그 사람들은 그냥 그 자기가 모시는 동자신이니 이런 사람한테 어떤 계시를 받아서 알려주는 게 맞죠. 근데 신발 빠진 무당들이 그렇게 못하니까 이제 이걸 공부해서 무슨 올해 무슨 삼재가 들었다는 등 해가지고 부적이나 굿을 하라고 이렇게 하는데 굿한다고 사람이 어떤 팔자가 바뀝니까? 안 바뀌죠. 여러분 팔자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누구나 다 팔자 바꿔가지고 부귀영화 누리면서 살죠. 팔자 절대 못 바꿉니다. 그럼 왜 공부를 하느냐? 팔자 못 바꿔도 어떤 내 운에서 어떤 나쁜 운이 들어올 땐 조금 줄이고 좋은 운이 들어올 땐 벌리라는 그런 어떤 자기의 어떤 그 운을 보고 자기의 어떤 특성을 살펴가지고 거기에 맞는 일을 찾고자 하는 의미가 있어서 사주 공부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사주를 공부를 하면은 어떤 면이 좋으냐? 첫 번째 보면은 여기 쭉 이렇게 써놨는데 성정. 우리가 사주를 보면 그 사람의 어떤 성품이 어떻고 성정이 어떻고 성격이 어떻고 더 나아가서 성질이 어떻다. 그 사람이 뭐 지금 아닌 척하지만 저 이면에는 분명히 저런 성질이 있을 거다. 어떤 상황이 오면 저것이 드러날 것이다 라는 것도 다 알고 있죠. 어려움에 처했을 때 충성을 다하는 사람과 어려움에 처했을 때 배신하고 조직을 배신하고 사람을 배신하고 나가는 사람하고 여기 다 있는 거죠. 근데 그걸 겪어보고 당해보지 않으면 모르지 않습니까? 근데 이 공부를 하면 그 전에 저 사람은 저런 성격을 가지고 있다. 저 사람은 저런 성품을 가지고 있다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사주 공부를 하면은 사람에 대해서 소상히 알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또 하나 두 번째는 이제 적성. 우리가 이제 옛날에는 이제 어린애들은 안 봤었는데 요즘은 이제 어린애들도 봐요.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이제 적성 검사도 하는데 적성보다도 얘가 문과적 소질이 있느냐, 이과적 소질이 있느냐, 아니면 얘가 영업적 소질이 있느냐, 오히려 공부하는 쪽으로 가는 게 좋겠느냐, 이게 다 나온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애한테 올바른 방향의 어떤 직업 선택의 길을 알려줄 수 있다는 겁니다. 무턱대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내면에 가지고 나온 어떤 적성을 찾아가지고 거기에 걸맞는 직업을 얘기해주고 진학지도를 해주면 훨씬 효과적이죠. 문과로 갈 애를 이과로 보내면 그것도 안 되고 이과로 갈 애를 문과로 보내는 것도 안 되고 얘는 영업적으로 나가야 되는데 공부하라고 해도 그건 안 되는 거죠. 연예인 끼가 철철 넘치는 애한테 공부하라면 공부가 되겠습니까? 오히려 그런 애는 예전이나 예술학교 보내가지고 끼를 마음대로 발산시키게 하는 게 좋죠. 옛날에는 산업공상에서 벼슬 하지 않으면 농사 짓거나 뭐 천하게 했는데 요즘은 직업이 뭐 워낙 다양하니까 자기 적성만 잘 찾아서 나가서 주 특기를 발휘하면은 훨씬 더 낫죠, 그게. 그래서 이 적성 파악에도 도움이 된다. 그래서 이제 애들이 어렸을 때 초등학교 되면은 한번 그 애를 감명을 해서 얘는 어떤 소질을 가지고 태어났다, 어느 쪽 적성에 맞겠다는 걸 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또 하나 이제 건강 부분도 이건 살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태어날 때 가족력이라 하는 거와 마찬가지로 사람마다 모든 장기가 다 건강하지 않습니다. 사람마다 뭐 장이 안 좋은 사람, 뭐 신장이 안 좋은 사람, 간이 안 좋은 사람 다 다르죠. 그 부분이 사주에 다 나타난다는 거죠. 이 사람은 간이 안 좋다, 이 사람은 위가 안 좋다, 이 사람은 언제 그 병이 발병할 것이다 라고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정확한 거는 이제 의사의 진단을 받아야 되겠지만 그 전에 사주만 보더라도 이 사람이 만일에 토기운이 하나도 없다. 토는 이제 위장이나 췌장 이런 쪽에 이제 그 내장 계통의 그 건강을 담당하는데 토기운이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 또 목기운이 와서 토기운을 또 치면은 그쪽에 이제 탈이 나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병원에 가서 한번 진단을 받아보시라고 권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수기운이 없으면은 남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방광이나 비뇨계통에 이제 탈이 나고 여자 같은 경우는 자궁 쪽이 좀 안 좋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 사람이 타고난 이 글자 가지고 우리가 그 사람이 약한 부위를 알 수 있고 운에 따라서 언제쯤 그 병이 도진다는 것도 알 수 있기 때문에 건강까지도 우리가 알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인간관계나 가족관계, 우리가 어떤 사람하고 사업을 한다. 그 사람하고 물론 계약서니 뭐니 다 작성을 하겠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저 사람이 신뢰할 만한 사람이냐, 같이 나의 사업 파트너로서 같이 갈 만한 사람이냐 하는 것도 여러분들 그 사람의 상대방의 그 사주를 가지고 내 사주랑 궁합을 맞춰보면 압니다. 우리가 가족 관계에서도
다 같은 자식이지만 또 좀 정이 가는 자식이 있고 맨날 그 자식이지만 또 트러블이 생기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그 자기 자식하고 합이 또 잘 맞으면은 뭐 무슨 얘기를 해도 서로 잘 통해요. 근데 이제 부모랑 자식 간에 충이 있는 그런 그 경우에는 만나면 트러블이 생겨요. 이럴 때는 좀 떨어져서 지내는 것도 상당히 좋죠. 그래서 그런 것까지도 우리가 조언해 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 사람이 어떤 일생운, 이 사람은 어떤 식의 운을 가지고 태어날 것이다. 소위 뭐 바이오리듬이라고 해도 좋고, 이 사람은 초년에 고생을 하고 중년에 일어나고 말년에 고생한다. 이 사람은 일생 편안하게 산다. 이 사람은 일생 공건하게 산다. 이게 다 나온다는 얘기죠.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 운이 좋을 때는 좀 어떤 벌려야 되는 거죠. 운이 나쁠 때는 조금 수그려야 되고, 비가 막 오는데 우산도 없이 막 나가봤자 비밖에 더 맞습니까? 그럴 때는 집에서 안에서 할 일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비 그치고 날씨 개면 그때 나가서 일을 하면 되죠. 또 날씨가 화창한 날 가서 막 일하고 계속 그 화창할 것 같지만 저쪽 남태평양에서는 또 태풍이 발생할 수도 있죠. 근데 오늘 여기서 날씨를 보면은 일주일 후 거를 우리가 알 수가 없죠. 근데 기상청은 어디서 태풍이 발생됐다고 알려주지 않습니까? 그러면 미리 대비를 해야 되죠. 만일에 이제 어부가 일기예보를 안 보고 먼 항해를 떠났다 생각을 해보십시오. 태풍에 맞아서 난파선이 될 겁니다. 그러나 태풍이 언제쯤 지나갈 거다. 그럼 그때까지 그물고를 손질하면서 기다리는 겁니다. 태풍이 지나간 다음에 그때 고기 잡으러 가면은 더 많은 고기를 잡을 수 있겠죠. 바다도 한번 뒤집어졌으니까. 이런 식으로 이 사주를 배우는 그 목적은 현재 자기의 상태, 내 특성, 그다음에 내 운을 알고 거기에 대비하고자 하는 게 배우는 목적입니다. 그 사주는 그냥 고리타분하게 지금 운 뭐 좋다 나쁘다 어떤 재미를 보는 게 아니라 진짜 그 사람이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이며 무엇을 하고 살아갈 것이냐 하는 것들을 정확히 찝어내는 학문이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저와 함께 같이 이 사주 공부를 하면서 그러한 것들 정확히 그 사람의 장단점을 찝어내주고 그 사람이 잘 할 수 있는 거, 그 사람이 하면 안 되는 거 이런 것들을 찝어낼 수 있는 능력을 키워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주의 궁극적인 목적은 여기 보시다시피 피흉 득길, 피흉 취길 우리가 흉한 거는 피하고 길한 거는 득하고 하는 게 이제 사주의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은 이게 뾰족할 첨인데요. 작을 써있다 큰 대자죠. 우리가 운이 나쁠 때는 줄이고 운이 좋을 때는 늘리고 그러면은 사람이 어떤 팔자를 바꿀 수는 없지만 큰 대패도 면할 수 있고 좀 운이 좋았을 때는 큰 부도 축적하고 큰 귀도 축적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주 명리학은 어떻게 보면은 미래 학문이다. 과거에 내가 어떻게 살아왔고 현재 지금 어떤 상태고 그렇지만 앞으로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이니까 미래가 앞으로 조금 어려우니까 지금부터 준비를 해서 줄여나가다가 그 운이 좋아질 때 어떻게 해야 되겠다 하는 미래지향적인 학문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첫 강의로 그냥 사주란 무엇인가 해서 개략적인 말씀만 드렸지만 다음 강의부터는 이 사주를 실제 풀어가는 데 필요한 어떤 이론과 지식을 하나씩 여러분에게 설명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아무런 부담 없이 한 15분에서 20분 정도 시간을 내셔서 저와 같이 공부를 하면은 한 2달 뒤쯤은 실전 사주도 풀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